네, 안녕하십니까. 스톤브린치 벤처스 김영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바이오 협회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글로벌 VC들의 헬스케어 투자 동향 및 알츠하이머 분야에 대한 투자 동향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언스나 기술적인 부분들은 모두 잘 아시는 부분이라서 그런 분들은 철저하게 배제했음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VC 지금 투자 경향을 보시면요,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이미 글로벌에서는 역대 최고의 투자 규모가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 4Q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투자 규모뿐만 아니라 투자 발생 건수에서도 역대 최고의 투자 건수가 발생할, 역대 최대의 헬스케어 투자가 발생할 걸로 좀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는 2020년 어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헬스케어에 그 관심이 매우 뜨겁다는 것을 역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글로벌 VC들이 헬스케어 어느 스테이지 단계에서 투자들을 많이 하는 걸 살펴보면요, 2019년도에는 시리즈 A와 시리즈 B 단계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 2020년에도 보시면은 3분기 기준까지 했을 때 역시 시리즈 A와 시리즈 B 투자가 집중되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VC들이 초기 투자를 통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전략에 따른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레이트 스테이지에 투자하던 VC들이 미국 헬스케어에서 기업들도 좀 밸류가 많이 높아지면서 초기 단으로 투자를 좀 내려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영향을 끼쳐서 시리즈 A와 시리즈 B 단계 투자도 좀 압도적으로 점점 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과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글로벌 VC들이 어떤 대형 투자들을 했는가 탑 5를 좀 살펴보면요, 이 10개 회사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자적인 플랫폼을 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사업적 성공을 경험을 해본 임원진이 있다는 거, 그리고 아니면 학문적으로 인지도가 매우 높은 그런 교수님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세 번째는 잘 구성된 창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뭐 바이오엔테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워낙 유명해진 회사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그런 바이러스가 아니라 셀 테라피라든가 항체 플랫폼 그리고 저분자 플랫폼 다양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회사였고, 그 플랫폼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누베이션 바이오라는 곳은 데이비드 헝이라는 분이 이제 설립하신 회사인데요. 이 데이비드 헝이라는 분은 2016년에 파이자에 15조 원 규모의 회사, 본인이 만든 회사를 매각한 CEO이자 파운더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회사를 지금 새로 설립을 하게 됐고, 그런 어떤 창업자의 어떤 신뢰를 갖고 많은 VC들이 투자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에 있는 센츄리 테라퓨틱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미국의 유명한 이제 헬스케어 VC 중에 한 곳인 벌센트 벤처스라는 곳에서 독일 제약사인 베어랑 손잡고 만들어진 기획 창업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iPSC 셀 기반의 셀 치료제를 좀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메이지 테라퓨틱스라는 회사도 미국의 유명한 이제 헬스케어 VC인 서드락이라는 회사가 기획 창업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서드락의 VC의 멤버 중에 한 명이 CEO를 맡고, 그리고 본인들이 잘 아는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유명한 교수님, 연구진들을 C레벨로 모셔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리즈 A 투자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알렉산드리아든가 아치 아니면 뭐 구글에서 만든 펀드인 GB 이런 것들을 초대해 가지고 시리즈 A를 이제 구성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2020년에 지금 보시면 눈에 딱 띄는 회사가 하는 군데가 있죠. 자그만치 시리즈 A에서 700밀리언을 받은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뭔데 이렇게 많이 투자를 받았냐 보시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파운더들이 주노 테라퓨틱스를 만들었던 파운더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노 테라퓨틱스를 만들었던 그 창업자들이 다시 회사를 만듦으로써 많은 VC들이 이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를 해낼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좀 말도 안 되는 700밀리언의 투자 시리즈 A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밖에 뭐 자탈파이라든가 그다음에 레큐전 파마스티카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 회사들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즈 A나 B 단계에서는 그렇게 많은 투자를 받지 못했지만은 이제 본인들 그 플랫폼이 점점 검증이 돼가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과 그거에 대한 신뢰로 시리즈 C라든가 D에서 많은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과 4번에 보시면은 뭐 마웰이라든가 에버레스트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최근에 글로벌 헬스케어 VC에서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중국적 VC 투자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미국과 이제 트럼프가 어떤 좀 분쟁 때문에 중국 자본이 좀 미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들어가지 못했던 중국 자본들이 이제 중국에 있는 자국 내에 있는 바이오텍 회사들의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상당히 지금 거의 글로벌에서 탑 순위에 있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환별 글로벌 VC 투자 동향을 좀 살펴보시면요, 2019년과 2020년까지 온콜로지 분야가 절대적으로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CNS, 이뮤놀로지, 인펙션 디지즈 순으로 현재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VC에서는 좀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좀 항암 분야에 좀 더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온콜로지 대비했을 때 CNS 투자는 매년 지금 비슷한 수준으로 투자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좀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투자들은 점차 좀 감소하는 경향을 좀 보입니다. 뭐 그러한 이유로는 뭐 알츠하이머가 원체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잘 아시는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임상들이 연속해서 실패하면서 글로벌 VC들 자체 내에서도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이제 대표적인 이제 CNS 회사들을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뭐 메이즈 테라퓨틱스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아벨이라고 하는 스위스 회사도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이제 SK 바이오팜의 세노바메이트를 이제 유럽 판권을 사간 회사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207밀리언 이상의 투자를 받기도 하였고요. 다음은 이제 알츠하이머 쪽 보시면은 뭐 린드라 테라퓨틱스, 그 D&D 파마텍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이제 국내 D&D 파마텍이 있다는 것을 이제 좀 저희는 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D&D 파마텍은 잘 아시다시피 존스 홉킨스에 있는 이슬기 교수님께서 창업하신 회사고요. 회사는 현재 지금 파킨슨과 알츠하이머 디지즈로 현재 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국내 보통 투자 전략이 아닌 어떤 미국식 투자 전략에 따라서 투자를 많이 받았고요.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이제 성장하고 나아가는지는 많은 VC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2020년 대표적인 회사들인데요.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레쿠지안 파마라는 회사와, 그리고 뭐 인코디드 테라퓨틱스, 아시아, 그리고 뭐 세라반스라는 회사들이 있는데, 어쨌든 2019년과 2020년 이 4개 회사들 역시 공통점은 모두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회사들이 갖고 있는 플랫폼이 있고, 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신약을 개발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많은 VC들이 관심을 받고 그거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질환별 VC들의 투자 기업 가치, 그러니까 즉 저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프리머니, 그러니까 프리밸류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경향을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매우 그 밸류에이션이 높아졌습니다. 이건 전반적으로 뭐 A, B, C, 프리-IPO까지 다 포함해서 한 밸류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것을 시리즈 A로 나눠서 봤을 때는 시리즈 A로 나눠봤을 때는 투자 규모가 15밀리언 이상이냐 이하에 따라서 조금 경향이 달라지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15밀리언 이하에 있을 때는 오히려 이제 저희 CNS 쪽이 오히려 더 많은 기업 가치를 받고 있는 반면에 15밀리언 이상 투자가 되는 건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온콜로지가 더 높은 투자 가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형 규모의 투자가 발생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만큼 온콜로지가 좀 더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글로벌 VC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이제 투자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 가치도 더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쭉 말씀드리는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 보면은 그 투자 규모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기업 가치는 여전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글로벌 알츠하이머 타깃별 개발 동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지금 2020년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전임상 단계에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한 약물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디스커버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쉽게도 아밀로이드 베타는 크게 감소돼 있고 타우가 많이 증가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발생한 뭐 여러 가지 임상 결과들에 따라서 이러한 트렌드가 보여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는 향후 3년 안에는 타우를 타겟한 신약 물질들이 전임상과 임상 1상에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글로벌 3Q 내에서 발생했던 이제 VC 투자 알츠하이머 타겟들을 좀 살펴보면은 앞에서와 비슷하게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를 타겟하는 회사들의 투자 경향은 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비중이 뭐 마이크로글리아라든가
마이크로글리아라든가 아니면은 신경염증 환경 개선, 즉 다른 그러니까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다음에 넥스트에 대한 타겟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투자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4Q에 지금 현재 글로벌리 확인된 거 뉴스로 확인된 거는 15개 CNS 회사가 투자가 됐고요. 그 중에서 알츠하이머 치료하는 회사는 4개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한 곳이 타우를 타겟하는 한 곳이고요. 나머지 3곳은 마이크로글리아를 타겟하는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좀 그만큼 이제 글로벌 VC들의 투자 트렌드가 이제 아밀로이드 그리고 이제 타우, 그 다음은 다음 넥스트에 대한 타겟에 대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임상 진행 중인 타우 타깃한 신약 물질이 혹시라도 이제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보이고 한다 그러면은 그 패턴은 다시 뭐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국내 그러면은 바이오 헬스케어 VC 투자 동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는 현재 1월부터 9월까지 경향을 봤을 때 역시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는 많은 투자가 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다 보니까 투자 수가 절대적으로 줄었고 금액 자체도. 하지만 다행히 여름 이후로 좀 증가를 하면서 현재 지금 2020년 3Q까지 뭐 바이오 스펙테이터와 뭐 한국 벤처캐피탈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7천억에서 한 8천억 사이 상장사를 제외한 건입니다. 그 정도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지금 발표가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서 30에서 50%는 숨어 있는 투자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저희가 투자한 회사에 10곳이 있다 그러면은 뉴스 릴리즈하는 회사는 한 6곳에서 7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뉴스 릴리즈 안 하고 발표하는 회사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은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1조 원 이상 이미 투자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CNS VC 투자 경향을 좀 살펴보시면은 2월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그래도 꾸준하게 주요 CNS 투자들은 꾸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뭐 여러분께서 많이 아시는 회사들도 있으실 거고요. 많이 아시는 회사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투자했던 스톤브리지가 투자했던 아델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아델은 아산병원에 있는 윤승용 교수님께서 설립하신 회사고요. 회사는 지금 타우를 타겟한 항체 치료제를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기존에 지금 개발하고 다른 경쟁사들이 개발하고 있는 타겟과는 좀 다르게 타우를 타겟해서 지금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 타겟을 타겟하는 그 MOA라든가 그리고 그 타깃을 발굴하는 과정의 그 어떤 연구 결과들에 높은 신뢰를 갖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 A와 B에 이어서 연속해서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아델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좀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한 가지 여기는 언급을 안 드렸지만은 오늘 오신 분들께서 아무래도 이제 진단 쪽에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글로벌 VC들이 투자하는 경향을 보면은 예를 들어 이제 10개 중에 알츠하이머 회사를 투자한다 그러면은 진단과 관련된 회사는 1곳 아니면 2곳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무래도 아직은 치료제 쪽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고 글로벌 VC 쪽에서 그쪽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괜히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글로벌 VC는 지금 현재 아무래도 항암 분야에 절대적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질환 분야에 대해서도 이제 꾸준하게 지금 투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투자에서는 점차 좀 감소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은. 하지만 알츠하이머에 대한 신약이 무언가 지금 현재 FDA에 좀 허가가 들어간 뭐 아두카누밥이 승인돼서 좋은 매출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면은 알츠하이머에 대한 투자는 다시 증가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 꼭지로는 이제 글로벌 VC들한테 어떻게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받은 회사들의 공통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면은 회사들은 독자적인 개인의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패스트 팔로워가 아닌 그냥 패스트 무버가 되는 회사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잘 구성된 창업 구조, 어떤 VC들이 초반에 들어오고 어떤 임원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시거나 앞으로 이제 투자 유치를 계획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도 고려하시면 좋을 듯 싶은 게, 최근에 저희 바이오 VC 많은 분들께서도 캐피탈 심사역들도 글로벌 트렌드에 많이 맞춰가고 있고 오히려 그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해서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은 좋은 투자 유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저희 회사 좀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2017년에 분할 설립이 되었고요. 현재 유승훈 대표님 이하 23명이 지금 열심히 투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펀드 AUM은 올해 말까지 하면은 한 7천억 이상 될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지금 29개사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투자 기회가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회사 연락 주시고 기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에도 발표 들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